안녕하세요. 부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유닉스 시스템 오늘 4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웹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홈페이지. 갑자기 이제 유닉스 시스템 뭐 VI 하다가 웬 웹페이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홈페이지를 이제 많이 들어가 보시잖아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는데 그래도 홈페이지가 대부분 리눅스 서버에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경대학교가 있잖아요. 네, 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나오나 이제 하면은, 이 홈페이지는 외부의 서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닉스 또는 리눅스로 되어 있는 이제 외부 서버에 이런 홈페이지 파일이 있고요. 그 홈페이지 파일을 우리가 접속을 해가지고 그 서버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가져와서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웹페이지 홈페이지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사실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을 다루는데 리눅스 시스템이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홈페이지 서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살짝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복잡한 뭐 그런 스킬이라든지 뭐 HTML5,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잠깐 가볍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홈페이지는 사실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더 쉬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홈페이지 리눅스 시스템 상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기에 앞서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제 요 윈도우즈 시스템, 대부분 아마 지금 윈도우를 쓰고 있을 거예요. 맥을 쓰시는 분이 간혹 있을 텐데 대부분 아마 윈도우를 쓰시겠죠. 그 윈도우 시스템 상에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 상에서 윈도우 시스템 상에서 홈페이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지금 비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딘지 아시죠? 지금 윈도우 탐색기예요. 내 PC에서 윈도우 탐색기고, 여기 새로 만들기 보시면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요거만 하고 해도 되겠네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쭉 내려보시면 텍스트 문서가 있죠. 텍스트 문서에서 여기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을 mypage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mypage라고 .txt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따라 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 .txt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mypage까지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뒤에 .txt를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위에 보시면 속성이 있어요. 속성 들어가 보시고, 위에 보기 들어가 보시면 보기에 여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에 보시고 폴더 검색 및 옵션 변경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기로 들어가 보세요. 보기 탭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알려진 형식의 파일 확장용 숨기기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용 숨기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체크를 풀어주세요.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mypage.txt 라고 하는 파일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름 바꾸기로 들어가 봅니다.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맨 뒤에 .txt 되어 있는 거를 HTML로 바꿔봅니다. 자, 아까 .txt 되어 있었죠? 이번에 HTML로 바꿉니다. 경고 무시하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앞에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mypage.html. 네. 네. 뭐 왜 이렇게 바꿨나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요걸 더블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더블 클릭하면 이걸 어떤 걸로 열까요? 뭐 크롬이라든지 엣지, 익스플로러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는 크롬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크롬이 하나 새로 열리고요. 이제 mypage.htm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의 인터넷 화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다시 요거를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하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열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가셔서 다른 앱 선택 쭉 내려보시면 추가 앱을 눌러봅니다. 추가 앱을 눌러 쭉 내려보면은 메모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메모장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메모장이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자, mypage.html이 이렇게 메모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뭐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저장합니다. 네, 컨트롤 S 누르면 저장되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와서 마이 페이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F5키 눌러가지고 새로 고침해 봅시다. 어떤가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방금 작성했던 내용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즉 인터넷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건 아니고 웹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런 웹 브라우저가 있고 크롬이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방금 만들었던 이 페이지 HTML 파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줄을 분명히 바꿨는데 줄이 안 바뀌었죠. 네, 줄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HTML이라고 하는 이제 파일 형식은 이런 줄 바꿈을 기본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줄을 바꾸게 하려면 여기에 좀 코드를 하나 넣어야 돼요. br이라는 코드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br이라고 꺽쇠 br 그 다음 꺽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라인을 바꿔줘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F5키를 눌러봅니다. 네,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하고 지금 비어오진 것을 환영합니다. 자, 신기하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로 가면 자, HTML 파일의 기본 구조가 있어요. 기본 구조는 이렇게 HTML 이라고 하고요. C 언어 할 때 중괄호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끝날 때 HTML 여기서 시작할 때 그냥 HTML 꺽쇠 HTML 하고 꺽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HTML 슬래시하고 HTML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을 적을 때는 body라고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 역시 슬래시하고 body 하게 되면은 중간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이제 HTML의 형식이에요. 돌아와서 그대로 다시 새로 고침하면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특별히 바뀐 건 없는데 이제 제대로 형식에 맞춰가지고 파일을 작성하려면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옵션들이 들어가는데 B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B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저장하고 돌아오게 되면
자,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진해졌어요. 그죠? 이제 볼드 책. 네. 이렇게 진하게 내용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가지고 화이트보드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에서 일단 한번 돌려봤는데요. 이 홈페이지가 웹페이지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상태에서 넘어가야 좀 이후에 작업대에 들어가야지 조금 이제 뭔가 이해가 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PC가 있어요, 그죠? 컴퓨터가 여기 있어요. 컴퓨터가 여기.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이런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PC에서 인터넷을 엽니다. 그죠? PC 모니터에서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는 거죠. 여기서 주소창에다 입력을 해요. 여기서 뭐 pknu ackr 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나오죠. 밑에 화면이 이제 이게 근데 왜 나오느냐? 자, 이게 pknu ackr이 보통 우리가 주소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주소. 그러면 얘가 쭉 제가 어디가 pknu ackr이지 해가지고 쭉 찾아가는데, 찾아서 가보니 복잡한 과정 생략하고 찾아가요. 찾아가 보니까 저기 멀리에 서버가 있어요. 서버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의 주소가 pknu ackr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로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홈페이지 내용 좀 보여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서버 안에 파일이 한두 개 있는 건 아니겠죠. 파일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컴퓨터에도 파일이 되게 많잖아요. 파일이 되게 많은데 그 많은 파일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디렉토리 구조 열심히 그렸죠. 이렇게 루트가 있었고, var이 있었고, atc가 있었고, 홈이 있었고, 기타 등등이 있어요. 여기 있는 수많은 파일 중에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잡아가지고 얘를 보여줘야지 하고 이 서버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일 하나를 보내줍니다. 자, 파일을 보내줘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받았죠. 받아서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에다가 받은 파일의 내용을 짠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풀어주는 건 아니고 미리 지정된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웹페이지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 한 개만 연결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가면 다른 학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보려드 그 다음에 쭉 가보니까 여기는 구글. 자, 일단 길을 잘 찾아가야 돼요. 길 찾아가는 게 주소를 맞춰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자, 또 다르게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컴퓨터는 여기는 서버 컴퓨터 입장에서요. 서버 컴퓨터는 여기서 보내주는 정보를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서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야구공을 뭐 주고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기 있는 사람이 내가 야구공을 받고 싶어요. 내가 야구공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기 있는 사람한테 던져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던져라고 얘기를 해야 이렇게 날라오겠죠. 그죠? 자, 반대로 제가 서버예요. 제가 서버고,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홈페이지 주세요라고, 파일 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듣고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도, 뭐 홈페이지 파일 주세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죠.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그 안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어떤 하드웨어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프로그램이 하나 동작을 해요. 프로그램이 하나 동작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웹서버. 웹서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여러가지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아파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치. 글자가 굉장히 작은데 좀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아파치 서버예요. 그러면 아파치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뭐 헬기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아파치 하면은 웹서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을 공부했다. 그러면 아파치다. 그러면은 웹서버 이렇게 먼저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웹서버가 있어요. 이 웹서버,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가 여기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는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요청을 해요. 홈페이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홈페이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여러분의 PC는 이걸 받는 거죠. 짠 하고 받는 거죠. 자, 여기 요 컴퓨터 자체가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거든요. 서버 컴퓨터라고 불러요. 서버 컴퓨터라고 부르고, 뭐 웹 서버용을 이제 웹 서버를 담당하는 서버 컴퓨터를 그냥 웹 서버라고 그냥 통으로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요 안에 있는 조그만 프로그램 웹 서버 아파치,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쫙 하고 던져주는 이 작업을 하는 애도 웹서버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서버 관리자예요. 이제는 서버를 하나 이미 가지고 있어요. AWS 상에 그것도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AWS라고 하는 웹상에 있는 뭔가 서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웹서버에는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파일도 많아요. 그렇죠? 많이 있지만 누군가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 요청을 맞춰가지고 던져줄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요 안에 약간 웹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그 작업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띠 실행을 시켜주세요. 자, 뿌띠 실행 시켜주시고, 여기서 리눅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이 이미 저장을 해놨다면 여기 로드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저장을 해놓지 않았다 그러면 새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 서버를 이제 중지를 시켜놨다 그러면 다시 서버를
여러분 EC2 서버 다시 실행을 시켜가지고 시작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FT 접속이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자료를 이제 그러니까 디렉토리 구조를 열심히 다들 적으셨잖아요. 그러셨는데 현재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현재 위치를 보면 홈에 우분투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은 이제 해야 될 게 아까 아파치 서버를 이제 설치를 시켜야 돼요. 윈도우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돌리겠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봅시다. sudo apt get 그 다음에 install 아파치2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명령이 뭐 다들 생소할 거예요. sudo가 뭐지, apt get이 뭐지, install이 뭐지, 아파치2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설치를 할 때 이렇게 좀 복잡한 명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를 인스톨하는 거냐면 아파치2라는 애를 설치하는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 설치할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운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커맨드 창에서 이제 요거 설치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파치2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공통 창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공통 창고에 들어가 있어서 창고에다가 요청만 하면 아파치2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다운 받아져 가지고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네,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복잡하게 나오지? 영어가 막 나와요. 그죠? 영어 막 나오는데 영어가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에러가 났나 안 났나, 에러 났나 안 났나. 특별히 문제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러면 뭐 스페이스가 더 필요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계속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하니까 막 설치가 됐어요.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에러가 났다. 이제 에러가 나가지고 이제 중간에 뭔가 이렇게 하얀 글씨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에러 하고 나온다든지 워닝 막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요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sudo apt get update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하고 엔터를 치면 열심히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업데이트 할 거 없습니다 하고 하면은 대충 넘어갈 거고요. 업데이트 할 게 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에러가 나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뭐 정상적으로 된 사람들은 또 할 필요 없어요.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 하고 그 다음 다시 인스톨 하면은 자,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인스톨이 다 정상적으로 됐죠. 그러니까 할 게 없습니다. 제로 업그레이드 새로 인스톨 된 거 없고 뭐 특별히 할 거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잘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치2 서버가 인스톨이 됐어요. 여러분 인스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잘 모르겠죠. 그러면 요거를 업데이트 인스톨이 된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확인을 하냐? 여러분의 이제 AWS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보세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EC2 인스턴스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여기 들어온 다음에 EC2 누르시면 여기 실행 중인 인스턴스 개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실행 중인 인스턴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그죠? 정보가 나오는데 아래쪽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IP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private IP 주소가 있고 쭉 보다 보면은 public IP라고 있어요. 얘가 공인 IP거든요. 그래서 public IP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상에서 불필요한 애들이 그러고 보니까 많이 떠있네요. 네. 웹브라우저 상에서 요거를 큽니다.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한번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엔터를 눌렀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브레이크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